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이 실제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들이 실제 상황에서 정말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은 만약 자신에게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은행 법무팀 등에서 전화가 온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곳에서 전화가 온다면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전화를 받았을 때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인데요. 홍길동 씨 되시죠? 혹시 김철수 씨를 아시나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또는 검찰인데요. 홍길동 씨 되시죠? 지난달 15일에 현대쇼핑에서 물건을 사셨죠? 라고 진짜 있었던 일을 확인하는 듯이 물어봅니다. 이 첫 마디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 같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전혀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를 듣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순간 우리는 상대가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하니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아무 해가 없을 뿐더러 진짜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망설이는 짧은 순간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두 번째 질문을 즉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은행 법무팀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죠. 자영업자라면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도 택배 기사의 전화도 받아야 하고 관공서에서 오는 전화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상대가 보이스피싱인지를 파악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된다면 그때 전화를 끊겠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처하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보이스피싱이란 교묘한 말로 상대를 살살 꼬드겨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계좌이체를 시켜서 돈을 빼앗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이스피싱은 전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기인 것은 맞지만 상대를 살살 꼬드기보다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는 강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두세 개씩이나 보여주면서 범죄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법조항을 위반할 수 있게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는 등을 전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쏟아내는 것입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사무적이고 객관적인 어투로 시작하였지만 상대의 말씨는 어느새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에 평생 경찰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없던 우리는 당황하고 넋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전화를 할지라도 차분히 대응한다면 자신의 판단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제대로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차분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을 때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직업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교수, 의사, 전문가들이 그들인데요. 바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대의 전화를 받아보고 보이스피싱을 찾아내어 대처한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상대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기만 하면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이면서 자신 있는 태도인데요. 과연 이런 방법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검찰이나 경찰로 사칭할 때 상대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의심을 피할 뿐만 아니라 가짜 신분을 완전히 믿게 하는 방법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일종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죠. 가장 대표적인 함정은 전화를 하기 전에 우리 폰에 바이러스를 깔아 좀비폰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전화를 받고 그 전화가 의심스러울 때 역으로 내가 검찰이나 경찰로 전화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비폰으로 되어버렸을 경우 내가 한 전화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사기꾼에게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다른 정보기관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이며 우리는 그 함정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보이스피싱인지를 밝히기는커녕 상대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위에 우리는 일사천리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를 전화로 확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알아보았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들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이스피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실체는 KBS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6개를 포함한 다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보이스피싱은 사칭, 협박, 선택 강요, 그리고 칼출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의 약점이 곧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을 보면 처음 사칭의 단계부터 마지막 칼취까지 전 단계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거짓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기이기 때문에 전화로 거짓을 드러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들의 실체와 직접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도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것인데요. 오직 이 방법만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말이 사기꾼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사기꾼들이 전화로는 별짓을 다 벌일 수 있어도 사무실에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사기꾼들은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수법들을 보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고요. 바쁘다면서 전화로 끝낼 듯 하다가 은근슬쩍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 마침 주변에 왔으니 카페에서 보자고 하기도 하고 또는 대담하게도 경찰서 로비나 은행 건물 카페까지 찾아와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만나더라도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직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만이 그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확실히 보이스피싱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겠다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은 3가지 결정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처 방법은 다양한 보이스피싱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페이크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방법이 더 잘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장점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대처 방법을 피할 수 있는 수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보이스피싱은 사무실로 찾아가서 처리하겠다는 말로 가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보이스피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